자, 집합 단원의 모의고사 유형 문제 풀이입니다. 기출은 여기 위에 나와 있고요.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9 이하 자연수 K와 집합 AK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AK가 X가 원소예요. 근데 X의 범위가 K 빼기 1부터 K 플러스 1. X는 실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예요. 하나씩 한번 가보죠. 기억부터 일단 차례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A1이라는 게 그러면 X바 어떤 원소냐 1을 넣으면 0 이상 X가 2 이하 이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 A2라는 거는 X바 2를 넣으면 1 이상 3 이하 간격이 2인데 넘버가 커질수록 한 칸씩 밀리는 개념입니다. A3입니다. X바 그러면 3 넣으면 2 이상 X가 4 이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공통 부분이니까 수직선에다가 체크하면 0부터 2 그 다음에 1부터 3 그 다음에 다시 2부터 이어져요. 4가 되는 건데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2밖에는 없겠죠. 왜냐면 1이랑 3이라는 거 2라는 거는 같이 겹쳐 있는데 지금 A2라는 건 같이 겹쳐 있는데 2라는 원소는 오직 하나만 겹치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은 딱 하나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니은도 한번 가볼 건데 9 이하의 자연수 LM에 대해서 얘가 2 이하면 차이가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얘는 서로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서 이 간격이 두 개가 차이가 나. 그러면 지금처럼 A1이 아니더라도 어떤 K에 대해서 아니면 내지는 어떤 M에 대해서 그러면 M 빼기 1부터 M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2 이하면은 겹쳐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2가 차이가 나면은 여기서 한 칸 간격 그 다음에 두 칸 간격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겹치겠구나. 그러니까 서로서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니은까지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럼 디귿을 한번 봐볼 건데 모든 AK라는 거는 뭐냐? K가 즉 9 이하 자연수예요. 9 이하 자연수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1부터 9까지겠죠.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래요.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 개수는 4개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다 나열해 봐도 되고 우리가 위에서 이미 기억 니은에서 본 거 갖다가 구해주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K가 1일 때 몇입니까? 0부터 2까지예요. 0이 1이면은 다시 K가 2면은 1부터 3 K가 3이면은 2부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세 개랑 이제 서로소가 아니어야 돼 라고 하면은 가장 적게 원소를 갖는 거는 이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원소를 최소로 갖고 이 녀석들과 서로소가 아닌 거야. A1, A2, A3와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건 2가 한 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논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A4 요렇게 되겠죠. 5까지 A5 이렇게 되겠죠. 4부터 6 A4, A5, A6 5부터 이제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 교집합이 있으려면 서로소가 아니려면 여기 가운데 값을 2를 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 A7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6부터 8 그 다음에 7부터 9 A7, A8, 그 다음에 A9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10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소가 아니게 되려면은 이 8의 원소로 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같이 갖는 거는 몇 개입니까? 3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거예요. 어떤가요? 간단하죠? 자, 집합단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문제의 출처는 위에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전체집합 22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과 같대요. 원소가 8개씩, 교집합은 원소가 1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집합 A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라면 어떤 두 원소를 뽑았을 때 9의 배수가 아니다, 그런가 봐요. 집합 B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 어떤 두 원소를 뽑았을 때 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다, 그런가 봅니다. 근데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있는데 이 녀석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집합 A의 원소들은 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20까지 일단은 나열을 한번 해보면 직접 원소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8, 9, 10, 11, 12, 13, 14, 15, 16, 20까지 그냥 다 써요. 그래서 원소의 어떤 합도 9의 배수, 뭐얘 18 내지는 27, 36, 45는 가질 수가 없겠죠. 원소 중에 제일 큰 게 20이니까. 근데 이런 값들을 갖지 않게끔 큰 원소들을 선택할 건데, 그러면 20을 갖게 되면은 7이라든지 아니면 16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6을 가져도 20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거를 가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큰 것들 위주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19를 갖게 되면은 9를 일단은 8을 못 갖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17도 가질 수가 없겠죠. 36이 되기 때문입니다. 8을 갖게 되면은 9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15를 갖게 되면은 얘네 건너뛰고 3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12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14를 갖게 되면은 13을 갖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 4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럼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제일 큰 것만 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5개니까 몇 개 더 가져야 됩니까? 3개를 더 가져야 되는데 11을 가져요. 그러면 7을 이미 갖지 못하니까 넘깁니다. 16도 갖지 못하는 거가 맞죠? 10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8을 못 갖는 거, 이미 못 가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가져보면은 이게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 중에 최대값만 선택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방법이 투박하죠. 그러면은 B를 선택할 건데, 여러분들 B라는 거는 원소가 합이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작은 원소를 위주로 뽑아보자고요. 11, 12, 13, 14, 15, 16 여기다 다 써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할 건데 1부터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9랑 19를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10의 배수가 아니니까. 좋아요. 2를 갖게 됩니다. 그럼 8, 18 지워주시고 3, 10의 배수는 간단합니다. 6을 일단은 이렇게 지워보자고요. 그러면 교집합을 일단 하나를 가져줘야 되는데 이 교집합이 어디가 되겠냐. 6일 수도 물론 있었겠죠. 6을 가져버리면은 이제 4랑 14를 못 갖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5까지를 한번 가져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이 10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1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11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을 아직 안 가졌다고 볼게요. 10에서 교집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6일 때도 한번 해볼 건데 10, 그럼 11을 못 갖고 하나, 둘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얘네 원소를 다 합친 거 이거를 빼게 되는 건데 선생님 6에서 만약에 교집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SA에서 SB를 뺀 최대값인지 알 수 있으니까 6, 7 하나의 버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17, 18,
19, 20. 사실은 우리가 원소의 합을 뺄 때 이 교집합 부분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교집합 외적인 부분이 작냐, 교집합 외적인 부분이 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10에서 이제 교집합을 가져버리면 나머지 원소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도 10을 뺀 나머지 원소의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6을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A랑 B의 교집합이 하나여도 이런 소리야. 원소 총 합한거에서 어차피 B의 원소 총 합한걸 뺄 거니까 겹치는 건 자동으로 빠지고 나머지의 최대, 나머지의 최소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1, 2, 3, 4를 안 갖고 6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도 같이 가집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도 안 지웠네요. 여기도 지워줘야 되는데 6을 이렇게 교집합을 하나를 가져버리면 교집합이 한 개인 거니까 7은 못 갖고 8, 9 여기까지 못 갖는데 10도 애초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1까지도 건너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12, 13 하나, 둘, 셋, 넷, 다, 0, 7 그 다음에 16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만약에 6을 교집합으로 가지면 6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합이 작아야 되는데 위에 거랑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커지는 거죠. 12, 13 여기가 10은 하나가 있었고 여기서는 1, 2, 3, 4, 5, 12, 13 그럼 여기선 1, 2, 3, 5 그런 다음에 12, 13, 16을 갖게 되는 거야. B가 더 커져 버렸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위에 거를 계산해 보면 이 10을 뺀 나머지 여기서 6부터 11, 14, 15, 18, 19, 20 여기서 애초에 10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에서 이 녀석을 빼는 거랑 10을 갖고 6 여기서는 6이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10 더하기 11 더하기 14 더하기 15 18 19 20 A 측면에서는 이게 몇 차이가 나냐? 4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6이 10으로 대체가 된 거죠. 교집합이 6일 때 교집합이 10일 때예요. 그러면 6이랑 4 몇 차이 나죠? 플러스 4 차이가 A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럼 B라는 거는 지금 몇 차이 납니까? 교집합 빼고 여기 위에서는 1, 2, 3, 4, 5, 12, 13 그러면 4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나 16이 들어가는 거 16이 커져버려요. B가.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게 얘가 물론 교집합 여기서 A에서 4가 커지는 게 맞는데 4만큼 커지는 게 맞는데 지금 B의 입장에서는 12만큼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12만큼 커지는 걸 뺀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10에서 이제 교집합을 가지는 게 원소 합을 했을 때 합에서 B를 뺐을 때의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리하자 그러면 교집합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위에서는 10을 교집합으로 가진 경우고 밑에 있는 거는 6을 교집합으로 가진 경우인데 우리가 원소의 합을 뺐을 때 교집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의 합 여기서는 6부터 쭈루루루 20 A의 합입니다. 여기서는 A가 10부터 쭈루루루 하는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밑에 게 더 크지만 B 또한 여기가 16이 더 뜨기 때문에 여기서 4를 하나 더 갖고 여기서 16을 하나 더 갖는 거거든요. 그럼 B가 12가 더 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집합이 6인 경우에는 더 어떻게 됩니까? 값이 B가 더 큰 걸 가져버리니까 값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10을 교집합으로 갖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지워주시고 그러면 합의 최대값을 이제부터 구할 건데 SA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교집합이라는 게 10을 가져야만 하는구나. 그때 A의 원소의 합, 그런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SA라는 거는 위에서 보면은
6, 14부터 계산을 합니다. 6, 14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고 20, 그 다음에 11, 19, 30, 그런 다음에 15, 18 그러면 33, 그 다음 마지막에 20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은 제외하고 계산할게요. 어차피 빼는 과정에서 교집합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계산하면 50 더하기 53 그래서 103 요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SB라는 거는 원소합이 작아서 금방 계산합니다. 더하면 1 더하기 3, 3 더하기 3, 6이죠. 4 더하면은 10 얘까지 15 그러면 15 더하기 12 더하기 13 25 그럼 몇인가요?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A에서 SB를 뺀 게 63 네, 정답은 63이 됩니다. 자, 집합 단원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출처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30번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음수인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x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원소인데 지금 절대값이 1이 될 때 x값 그게 원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g의 절대값에 1이 될 때 x가 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차항이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이 형태가 똑같죠. 그 형태가 밑에가 싹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조건을 한번 봐볼 건데 가 한번 봐봐요. 교집합이 3개다. 합집합은 4개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볼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fx든 gx든 뭐든 간에 그냥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는 1이라는 위치가 높이 있으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3가지 경우고 뭐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집합이 3개면 적어도 얘네들이 겹치는 게 3개란 말이야. 그럼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여기서는 많이 겹쳐봐야 2개일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됩니까? 교점에 애초에 어떤 하나의 함수 F든 G든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3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만나고 접할 때 이렇게 돼버리면 교집합이 3개면은 두 함수가 일치해버리죠. 절대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합집합이 4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무조건 1의 위치는 F인지 G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2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모양에서 1이라는 게 여기를 담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F예요? G예요? 그러니까 집합 X입니까? 집합 Y입니까? 아직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도 이걸 이런 모양으로 지나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모양을 얼추 그릴게요. 이렇게 한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 하나, 그러면 둘,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집합이 3개가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합집합을 할 때 원소가 1개, 2개가 떠버려요. 이 소리는 뭐냐? 애초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잖아 방금. F인지 G인지 모르겠지만 원소가 지금 는1이 되는 X값이 4개가 돼야 돼. 그러면 3개는 겹치고 추가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하나를 지나주고 하나를 같이 지나주고 하나의 교점에서 접해주고 또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접하는 게 여기서 한번 접하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는1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나주고 접하고 다시 한번 지나주는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게 F인지 어떤 게 G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주권을 한번 봅시다. 나주권을 한번 볼 건데 얘가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3이래요. 근데 합집합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 원소의 합은 8. 그럼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5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나머지를 합한 게 합이니까 나머지 5보다 더 큰 거를 3개를 합쳐서 3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5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픽스가 된다. 그럼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되냐? 합이 지금 3인 건데 그럼 여기가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주황색 함수 입장에서는 이 B라는 건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C의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이 B는 A 플러스 C.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합한 게 3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 되는 건데 얘를 A 플러스 C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3B는 3. 그러면 B라는 게 1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1. 다시 미지수를 잡으면 여기는 1 빼기 어떤 알파. 여기는 1 플러스 어떤 알파라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하얀색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 대칭이죠.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 대칭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더하기 얘, 1 더하기 1 플러스 알파의 값이랑 1 빼기 알파 더하기 플러스 5의 값이 같지 않겠냐. 땅땅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 플러스 알파와 6 빼기 알파 그럼 넘겨주시면 2알파는 4 알파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함수가 교점들이 모두 다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가버리고 접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번 접해주고 다시 가는 건데 이 교점들이 알파가 2니까 차례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1 접하는 곳은 1 한 번 더 가는 곳은 3 마지막은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켓스 밑에 있는 조건 F2가 F1이다.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이다. 내지는 최고차항이 음수이다. 이 조건으로 F랑 G를 한번 결정해 볼 건데요. F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F라는 거는 원래 있던 함수로 치면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주황 색깔이 F라고 한번 봐봐. 그러면 F가 원래 있던 F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절대값 F니까. 그럼 여기가 Y는 1이 이렇게 되면서 축 X축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가 마이너스 1 여기서가 1 여기서가 3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F2가 더 커버린다. F2가 더 작길 바라는 건데 더 커버린다. 그럼 이것도 성립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흰 색깔이 F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잠깐만 옮겨서 원래 있던 함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위에가 Y는 1 여기는 X축 그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5 이렇게 될 거고 이 밑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녀석이 1 3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는 1이었던 게 밑으로 내리면 y는 마이너스 1 만나는 교점은 1과 3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x는 2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F2가 F1보다는 더 아래에 있으니까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 녀석이 fx구나. 선생님 fx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fx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 모르니까 K라고 두시고 x 빼기 1, x 빼기 3 그때 함수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든 5든 상관없습니다. 대입한 게 1이면 5를 대입하면 K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얘가 1
그러면 8K는 2, K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가 4분의 1 x 빼기 1 x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렵진 않죠. gx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f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f7 그러면 여기다 7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을 넣어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6 4 빼기 1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몇입니까? 5 이렇게 일단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잘못 썼네요. G9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F7은 됐어요. 여러분들 F7은 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GX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 위쪽에다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도 마찬가지. 그럼 GX는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이렇게 되겠죠. X축 여기서 위로 볼록해주고 여기가 Y는 1 여기가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의 값이 X는 1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하면 GX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GX가 최고차 잠깐만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 넣으면은 4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4T가 마이너스 2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G9거든요. G9 값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그냥 마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88에 64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31이니까 정답은 36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복잡하죠? 집합단은 모의고사 유형 문제입니다. 출처는 여기 위에 나와 있고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집합 이제 20 이하의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이 나와 있어요. AK 원소로 x를 갖는데 x랑 y 빼기 k가 30 y라는 건 전체 집합의 원소입니다. 자, 좋습니다. b라는 거는 이렇게 투박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AK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K가 1, 첫 단추를 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K가 1일 때를 먼저 해보면 A1, 얘가 X바 Y 빼기 1, 얘가 30 이렇게 돼야 되고 Y는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라는 거는 y 빼기 1은 3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이 x 또한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나누어 떨어지는 y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y 빼기 1이 될 수 있는 게 30의 약수들을 일단 나열을 해놔요. 나눠 떨어져야 x가 자연수가 뜨니까 x도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5, 6, 10, 15, 30인데 일단은 y가 30을 가질 수는 없죠. 전체 집합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논의로 1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얘가 분모가 1이면 x가 30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3, 4 여기다 1씩 더해지는 값 7, 11, 16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나눠 떨어져서 나오는 x값들이 a1의 원소인 거고 그러면 2가 됐을 때 그러니까 y 입장에서 3이었을 때 여기 2, 15 3이면 10 5일 때는 6 5, 3, 2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라는 건 있잖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되니까 자연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될 때 x라는 건 5 가능하겠죠? 30분의 25 5가 되는 겁니다. 10 좋습니다. 15 5의 배수겠구나. 20 여기까지 일단은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은 A1에서 B를 뺐을 때 15가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10 빠지고 5가 빠지는 거여서 3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근데 언제 한계냐? 이때 K 값들을 작은 방향에서 이제 크게끔 한번 해보죠. 그럼 선생님이 K를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가 바뀌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X가 Y 빼기 5분의 30 Y도 전체 집합의 원소 X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 그럼 똑같이 Y 빼기 5가 가질 수 있는 게 1은 제외하고 2, 3, 5, 6, 10, 15 당연히 30도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맞습니다. A5도 마찬가지로 15 2일 때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10 3일 때는 3일 때 10, 5일 때는 6, 5, 3을 이렇게 갖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랑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은 3, 2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y 값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A5랑 A1의 원소는 동일하단 말이야. 얘랑 동일하죠. 똑같잖아요. 근데 y 값이 다른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5를 이항을 해주셔야 돼. 그럼 이때는 7, 8, 10, 11, 15,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썼으면 만약에 K가 하나가 더 커져 버리면 y 빼기 6이라는 게 지금 2부터 3, 5, 6, 10, 15를 가져야 되는데 15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가질 수가 없으면 마지막 2라는 원소가 안 된다라는 거야. 키워가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y 빼기 k라는 게 2부터 3 이렇게 가져줘야 되는 건데 10, 15를 가져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가 분모를 2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를 잠깐 k라고 다시 바꿀게요. 그때 원소가 15, 이때 원소가 10, 이때 원소가 6, 이때 원소가 5, 이때 원소가 3, 이때 원소가 2란 말이야. 어떤 원소냐면 AK의 원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Y라는 거 자체는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20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 만약에 6이 돼버리면 6부터는 얘가 나가리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B라는 건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B 25, 10, 15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을 뺐을 때 남은 원소가 2개가 된다는 거야. 몇부터? 이제 K가 6부터.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소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1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몇 가지 가야지 여기 뒤부터 사라지는 거잖아요. Y가 그때가 큰 거니까 언제 얘가 사라지겠냐. 만약 K를 넘겨서 10 플러스 K가 언제 20을 넘어가냐? 너무 간단하죠. K가 11일 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K가 11일 때는 Y 빼기 11이 10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원소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B를 뺐을 때 원소가 1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K는 10일부터 그럼 계속 커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얘를 원소로 가져야 되잖아요. 얘는 언제까지 원소로 갔습니까? 마이너스 K를 2항에서 더했을 때 K가 15면은 Y가 20이 되는 마지막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K가 15 15를 넘어가 버리면 얘도 Y가 가질 수 없다. Y가 전체 집합 안에 원소인데 20을 넘어가 버린다. 요런 겁니다. 그럼 지금은 원소 개수가 1개가 나오는 게 그래서 5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으로 가는 한 가지 방향보다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갔던 이 과정 A1을 구하고 A5를 구하고 A6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달하는 거 이런 게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좋습니다.